다람쥐 쳇바퀴 난이도는 계속 올라갑니다. 난 다람쥐가 아니지만 뭐 이런 말을 하게 되네요. 다리에 힘 풀리는 순간 나락으로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미래라고 생각이 돼요. 글로벌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I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불황에 대비해 10,000명을 정리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현재 20만 명인 전체 직원의 5%에 해당하는 규모로 일부 직원들은 이미 정리 해고 대상자라는 통보가 전달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대량 해고, 직원이 20만 명이나 되더라고요. 그 중에 5%, 대략 1만 명가량이 해고된다고 하는데 나랑 MS랑 뭔 상관이냐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혹시 당신의 직장은 마이크로소프트보다 튼튼한 회사입니까? 물론 회사가 살기 위해서 직원 감원하는 게 맞는 거겠죠. 뭐 경제 위기다 보니까. 직원을 줄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회사가 나가는 비용 줄이려고 다이어트 한다? 그럼 왜? 매출이 늘어나고 벌이가 괜찮아지고 경제 상황이 좋다고 하면은 직원을 늘리지 않을까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처음에 뭐 직원 한두 명부터 해가지고 뭐 100명, 뭐 2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늘려간 것도 아니에요. 경제가 계속 좋으니까. 물론 AI가 사람 일을 대신하기에 인원 감축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더 무서운 현실이네요. 더욱더 무서운 현상으로 보여요. 경제 위기는 10년에 한 번꼴로 찾아온다고 하는데, 그럼 당신의 직장은 진짜 안녕하십니까? 그 직장에서 몇 년 동안 월급 받으면서 지낼 수 있다고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정도 되는 글로벌 기업도 인원을 감축하는데 더 작은 회사들이라고 뭐 인원을 늘리거나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뭘 AI 들여와서 인건비 줄이려는 노력은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경제가 위축되는 만큼 인원도 계속 감원하게 될 텐데, 가면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거는 어쩌면 당연한 내용 같아요. 철수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상의 인물이에요. 평범한 집안에서 사랑받으면서 자라났던 철수군은 25살에 군대에 다녀온 남자아이. 처음으로 직장에 25살에 들어갔습니다. 회사에 충성을 다해 휴일도 반납해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살았어요. 어느덧 30살이 되었고 소득도 불만족스럽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이직을 생각해 봅니다. 그간 쌓였던 경력으로 인해 더 나은 환경의 회사에 입사했어요. 소득도 나아졌기에 내 생활도 찾아가면서 살다 보니까 여자친구도 생기고 그렇게 지내고 또 행복하게 지냈어요. 어느덧 35살이 되었고 이제 만났던 여자친구가 이제 결혼해야지 하고 들이댑니다. 그래서 더 많은 소득을 위해 다른 회사로 이직을 결심합니다. 나도 이제 결혼해야지 안정적으로 가정을 갖고. 그간의 경력으로 인해서 더 나은 환경의 회사로 입사하게 되었어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소득도 좀 나아지고 회사에도 이름이 있다 보니까 그 회사 다니는 타이틀로 예비 장인어른께 합격점을 받아서 결혼에 꼴인하게 되었습니다. 달콤한 신혼생활은 언제 있었는지도 모를 만큼 빠르게 지나갔어요. 달나라까지 가는 로켓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빛의 속도로 지나가 버렸고 어느덧 4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도 하나 있고 와이프는 애 보느라 일을 못하고 있네요. 지출도 늘어났으니까 소득 늘려보려고 집사람 몰래 주식도 해보고 코인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수익이 났는지 없었는지 그냥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생각하면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여차저차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 45세가 되었어요. 아이는 커서 엄마 바라게 되었네요. 아빠랑 대화도 잘 안 해요. 학원비니 뭐니 참으로 돈 들어갈 일 천지네요. 이제 와이프는 내 아이 학원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버티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픈 것도 있고 가족을 위해 머슴처럼 살다가 어느덧 5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소득을 더 늘릴 방법도 생각도 안 나고 이직은 뭐 당연히 꿈도 못 꿔요. 회사에서 나가라는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껏 경력으로 이직해서 소득 늘리고 와이프 몰래 꼼쳐둔 돈으로 주식도 해보고 코인도 해보고 그랬는데 경제 어려워지는 시기에 벌었던 돈 다 까먹고 손해도 좀 있었어요. 사실 와이프 몰래 받은 대출도 있는데 이거 말하면 진짜 이혼 얘기 나올까 겁나네요. 이놈의 카드 값은 뭐 이리 많이 나오는 건지 오늘은 집에 가면은 와이프한테 한 소리 해야겠어요. 남편은 뼈 빠지게 일하면서 회사에다 밥 먹고 일 끝나면 집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내가 옷을 사냐? 밖에서 친구 만나서 술을 사 먹냐? 회사 집 이렇게 머슴처럼 열심히 살았는데 왜 카드값 갚느냐고 대출빚 갚을 거 막막해서 밤에 오만 생각하다가 억지로 잠드는 그런 생활을 계속 해야 하느냐.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며 한탄을 베개 삼아 그렇게 어거지로 잠이 듭니다. 지금 이 생활이 꿈이고 이 꿈에서 깨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꿈나라로 떠나가게 됩니다. 자, 외계인이 마구 지원해본 어떤 철수 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은 25살부터 50세까지 열심히 일해온 이 남자 이야기였는데 이 남자애가 일한 거는 계산해보니까 25년이네요. 그럼 이 시기에 경제 위기는 몇 번이 나왔을까요? 여기저기 검색해서 그냥 막 짜집게 한 거니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19세기 경제 위기 1884년 공황 1893년 공황 1896년 공황 20세기 경제 위기 1907년 공황 1929년 월스트리트 대폭락 1973년 석유 위기 1987년 검은 월요일 1986년에서 1995년 저축 대부 조합 위기 1986년에서 1991년 일본 거품 경제 위기 1990년 신흥국 위기 러시아 남미 등 1992년 검은 수요일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때 IMF 왔어요. 금 모으기 하고 했죠. 1998년 러시아 금융위기 1998년 LTCM 파산 21세기 금융위기 1999년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1995년에서 2001년 닷컴 버블 2007년에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2008년 미국 파산 위기 이런 데도 있었네. 2009년 그리스 국가 부채 위기 2010년에서 2011년 유럽 국가 부채 위기 2014년에서 2015년 러시아 경제 위기 2020년 주가 대폭락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경제적 영향 이렇게 저렇게 봐도 10년 이내에 경제 얘기 한 번씩 무조건 오잖아요. 직장 다니고 모든 에너지를 물론 직장에 쓰겠지만 집에 와서 바로 자든가 맥주 한잔 하고 뻗고 싶겠죠. 오늘 있었던 이런 스트레스 저런 스트레스 직장 상사가 지랄했던 거 다 잊고 싶고 맥주 한잔 마시면 싹 잊어지잖아요. 아닌가? 주말에 쉬는 날 따뜻한 이불 안에서 자다가 느지막하게 오후에 일어나서 술 한잔 마시고 자고 싶겠지. 너무너무 쉬고 싶을 거예요. 힘들었지 평일에. 돈 버느라고 힘들었으니까 난 좀 자고 쉬어야 돼. 하지만은 그 시간에 무언가 준비 안 하게 되면은 나이는 들어가죠. 허벅지는 얇아져요. 배는 두꺼워지고 어깨는 좁아질 수도 있어요. 가슴은 처지고 다람쥐 쳇바퀴 난이도는 계속 올라갑니다. 난 다람쥐가 아니지만 이런 말을 하게 되네요. 다리에 힘 풀리는 순간 나락으로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미래라고 생각이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뭘 해야 될지 계속 찾아보세요. 슬프다,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고 멈추지 마세요. 계속 찾아봐야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놈이 강한 거래요. 바퀴벌레를 보고 존경을 합시다.
살아남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 끝없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계인의 엉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